음향 감독으로서 많은 아나운서, 앵커, 캐스터, 해설위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이 없다? 하면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네,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소리로 표현돼요. 저는 방송을 준비할 때 저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방송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요. 이분의 음향적 특성이 어떤지, 이분의 성향이 어떤지를 다 파악해서 제가 조절을 할 때 정말 완벽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디오 감독을 봤을 때 음향은 일 외적에도 그냥 저 화면에 비친 저 사람이 나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오디오를 만지는 것처럼 그 출연자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일한다, 소리야 나가면 되겠지.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제 밖에서 보면은 소리 잘 나오고 있네 이건데, 오디오 감독들은 애정이 한 분 한 분씩 다 다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사랑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출연자 자체를 정말 애정 갖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음향 감독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BS 스포츠, SBS 골프, SBS CNBC 채널에서 오디오 감독을 맡고 있는 한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사실 방송국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러나 저는 이제 오디오 감독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상 가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네,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이나 녹화물 등 이런 것을 부조정실이라는 연결된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서 오디오 믹싱을 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친구들이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을 보면 듣는 오디오가 있잖아요. 그 오디오를 오디오 감독들이 방송법에 맞게 콘솔이라는 아주 비싼 억대 단위에 있는 장비로 사용해서 이 볼륨 밸런스를 조절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차고 있는 마이크 같은 경우 출연자들이 차고 있는 마이크나 뒤에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해서 음악이 깔리는 경우, 중간중간에 CF 같은 경우, 그런 거 다 제가 요 10손가락으로 이제 올려놓고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또 아이유를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네. 아이유가 나온 프로듀서라는 방송이 있어요. 네, KBS에서 했던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공효진이 PD 역할로 나오는데 그 옆에 장비가 막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장비는 뭐지? 부터 시작한 게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방송국 가면 아이유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한 건데, 요즘 친구들은 아이유를 알란가?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엔 다들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그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꾸준히 하다 보면 저처럼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녹음실, 예능, 뉴스 같은 거를 이제 밖에서 우리 연예인들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오디오 소스들을 다 받아서 후편집을 하는 원래 그런 경력을 원래 쌓았었어요. 그 경력을 바탕으로 이 방송국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고, 네. 그러고 이제 대학은 이제 음향 전공으로 했는데, 사실 요즘 대학은 음향 전공이 아니더라도 방송 기술만 특화된 대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같은 경우, 그런 친구들은 방송국이 축소된 걸 그대로 대학에서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대학 과정을 거치고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되게 실무적으로는 잘해요. 네, 열심히도 하고 적응력도 빠르고 습득력도 되게 빠릅니다. 그런데 방송기술 관련 학과가 실무적인 걸 배우는 편이라면 전기전자공학과 나온 친구들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왜 채용하냐 하면, 방송 시스템이란 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순하게 이 10손가락으로 볼륨을 조절하는 게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송의 시스템, 그리고 설비, 제작 같은 경우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실무적인 거를
위해서 뭐 그런 특화된 방송학과를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선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전기전자공학과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절대 오디오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수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모든 방송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신호의 흐름, 이게 기본이 수학적인 걸 되게 많이 요구를 해요. 당장 해도 방송법을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조차도 수학을 모르게 되면 그 계측기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수학을 못한다 하면은 분명 어느 순간 가서는 절망하게 되고 좀 후회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 올리고 뭐 백그라운드 뮤직 올리고 CM 나갈 때 올리고 뭐 10손가락만 있으면 사실 초등학생들도 해요. 근데 문제는 장비가 고장났을 때 이걸 너가 어떻게 고칠 거냐 했을 때 다 뜯어봤을 때는 전기적 흐름을 내가 이해하고 그런 신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학은 상당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영어는 뭐 못해도 영어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방송 제품들이 다 막 일본, 미국, 뭐 독일 이런 곳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자체가 다 영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 영어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이 일에 대한 만족도는 200%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송 기술을 하기 위해서 수포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과 덧붙여서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어요. 사실 무선 설비 자격증, 방송통신 자격증, 정보통신 자격증, 요 세 가지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봐야 돼요. 네. 요게 방송 기술을 위한 특화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저 친구는 뭐 토익을 하는데 저 친구는 무슨 뭐 다른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송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의 자격증이 요구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후반 작업에 있었어요. 예능을 이제 야외 촬영을 뭐 1박 2일을 야외 촬영을 한다 하면 그런 오디오 소스를 다 받아가지고 오디오 또 분리하고 효과 뭐 뾰로롱 톡 뭐 이런 효과음 넣고 재미있게 뒤에 백그라운드 뮤직을 까는 것, 결국에는 마지막에 방송법에 맞게 송출을 하는 역할까지 하다가 이제는 사실 그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50분의 예능이어도 촬영분은 거의 6시간, 7시간 촬영분이 와요. 그걸 다 일일이 편집하기에는 몸이 못 버텨서 저는 그래, 내가 맞는 건 생방송이다. 왜냐면 생방송은 시작과 끝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생방송을 위한 방송국을 찾자 해서 이 회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기술은 공채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방송은 로테이션 근무, 교대 근무가 되게 많기 때문에 TO가 나면 바로 채용을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공채가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네. 지상파 같은 경우도 TO가 안 나면 아예 공채 시즌에 뽑질 않아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시로 본인이 관심이 있다 하면 수시로 이 방송국에 채용이 나나 사람을 구하나 이렇게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네. 바로 이번 주에 발생한 일입니다. 생방송이라는 건 사실 예측 불가한 상황에 놓여서 방송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하는 그 오디오 감독들이 사용하는 콘솔이 억 단위의 콘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게 방송 생방 도중에 셧다운이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방송국은 생방송이니까 주 장비가 있다면 당연히 예비 장비도 물론 다 돼 있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하다가 도중에 죽어버리면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짬밥이 좀 있다 보니까 바로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저도 생생히 기억 안 나는데 바로 예비로 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또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만큼 급박한 상황과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본인의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오래 일할 수 없는 직업 같아요. 이 사실 부담감 때문에 마의 구간이죠. 뭐 6년, 1년, 뭐 3년 요거를 못 버티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도 40, 50대 오디오 감독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손수건을 옆에 두고 하면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하다가 땀 닦으시고 하다가 땀 닦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처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요 땀이 너무 많은데 이 일 못하겠다가 아니고 그래 어떻게든 돌파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계속 꾸준히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출근 선배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네, 선배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친구들이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요. 생방송이라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 입장에서도 얘를 좀 가르쳐 놓으려 하면 나가버리고 가르쳐 놓으려 하면 나가버리니까 선배님 자체도 의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후배들에게 상처를 좀 많이 입었죠. 난 너한테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너가 부담되는 건 너의 사정이지만 그래 좀 아쉬운 게 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인사조차도 안 받아줬어요. 이 방송국 사람들이 기가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네, 그 귀신도 못 오는 곳이 방송국인데 그래서 선배들도 너무 무섭고 하니까 이 첫 출근 때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버텼죠. 한 달, 3개월, 6개월, 2년 차. 지금은 너무 친하죠. 네. 언니 오빠 하는 사이가 되었고 사실 사회생활을 이 친구들은 사회생활이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이 사회생활도 무조건 이겨냅니다. 어떤 방법이든 즐겁게 이겨내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네, 하고 싶은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디오 네,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3년간 하면서 직업의 만족도는 120%, 200%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자신감이라는 거 만족도도 없겠죠.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송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거예요. 한 사람이 삐걱대면 되게 밸런스도 많이 무너지고 서로 당황을 하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1시간 방송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행복하고 뿌듯한 게 없어요. 사실 중고등학교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선망의 대상, 환상을 가질 수 있는데 연예인 많이 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많이 보죠. 많이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일 외적인 부분이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멋있는 직업이고 전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후배분들이 올 때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